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모바일 AP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AP는 엑시노스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핵심 칩셋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 모바일 AP의 성능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모바일 AP의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작업에 모바일 AP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AP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AP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게임이나 동영상 프레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GPU, 그리고 사운드와 비디오를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처리 장치, 심지어 보안 기능과 모뎀 칩까지 내장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하나의 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화웨이에게 잠깐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었고 앞으로도 1, 2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은 자체적으로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오랫동안 생산을 해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PU 성능이 너무 구려서 많은 유저들로부터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벤치마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성능이 구리게 나와도 바로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중저가형 폰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갤럭시 20 같은 프리미엄 폰에는 최고의 성능이 요구됐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탑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겪은 뒤로 삼성에서는 지금까지 써오던 ARM의 말리 GPU를 버리고 AMD의 RDNA GPU로 갈아타게 됩니다. ARM 기반의 코어는 고성능보다는 저전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프리미엄 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AMD는 엔비디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그래픽카드 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ARM과 비교 불가입니다. 사실 퀄컴이 모바일 AP에서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AMD의 모바일 GPU 사업부를 인수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퀄컴의 아드레노는 AMD 라데온의 철자 배열을 바꿔서 만든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퀄컴의 아드레노는 라데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AMD의 기술력이 삼성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MD의 GPU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엑시노스 1000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퀄컴의 아드레노 650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세 배 정도 높은 프레임이 나오는데 사실 정확한 성능은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성능 차이가 넘사벽으로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해도 굉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 1분기쯤이면 엑시노스 1000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GPU의 성능이 강화된 만큼 동영상 재생과 고사양 게임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PU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GPU가 구리면 절대로 게임에서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데스크탑 PC도 게임용으로 맞추려면 그래픽카드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모바일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고화질 영상이나 고사양 게임도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엄 폰으로 올라갈수록 AMD와의 협력이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AP에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엑시노스 1000이
삼성의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은 현재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핵심은 미세 공정에 있기 때문에 5나노 공정에서 엑시노스 1000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제조가 된다면 파운드리와 모바일 AP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겁니다. 현재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모바일 AP에서는 4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사실 모바일 AP는 2019년까지만 해도 퀄컴, 애플에 이어서 3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하게 됐고요. 이 결과 4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하이실리콘이 애플을 누르고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애국 소비로 인한 화웨이 스마트폰의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로 기린이라는 모바일 AP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지금 국제적 고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애플과 퀄컴이 될 텐데 엑시노스 1000의 흥행 여부가 삼성의 미래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에서 살펴본 벤치마크대로 AMD와의 GPU 협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수백 가지도 더 될 겁니다. 정권 리스크, 사법 리스크, 메모리 가격의 하락,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스마트폰의 판매량 감소, 60억 주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주식수, 그리고 틈만 나면 팔아제끼기 바쁜 기관의 매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TSMC와의 파운드리 점유율, 기타 등등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성의 미래가 밝은 이유를 대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AP라고 할 수 있고요. 엑시노스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도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엑시노스 1000을 계기로 애플과 퀄컴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반드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삼성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은데 일단 모바일 AP에서는 퀄컴은 몰라도 애플만은 반드시 뛰어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엑시노스 1000이 아마 출시가 될 텐데 과연 벤치마크대로 강력한 성능으로 나와줄지 저는 주주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또 300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발 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주식 시장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내내 거의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정말 간신히 플러스 전환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유독 요즘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좋지 않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줄 엄청 섰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마스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솔직히 마스크 안 쓴 사람도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확진자 수도 한동안 20명에서 30명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가 사실 주식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 있고요. 지금 사정이 안 좋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 깎이는 일도 뭐 다반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체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경신했죠.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뭐 바이러스라든가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시 기초 체력의 차이가 뭐 넘사벽급으로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미국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히 나스닥의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하게 지금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큰 조정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없이 우상향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낮에만 주식을 하다가 밤에 하는 또 그 맛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도 힘든 장이었는데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